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1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8시 기준 아주 최신 데이터입니다. 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25일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죠. 이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 움직임들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8,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던데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 건가요?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미국이랑 일본에서 규제 환경이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어요. 아, 규제 소식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걸 내놨고요. 또 일부 주택담보대출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오, 담보 인정이요? 네,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압수한 암호화폐로 주 정부 준비금을 만든다 이런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하고요. 흥미롭네요. 일본 쪽은 어떤가요? 일본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을 이제 금융상품으로 좀 보고 관련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최대 55%에서 20%까지요. 그리고 ETF 허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 세율 인하 폭이 꽤 크네요. 그렇죠. 이런 규제가 좀 명확해지는 움직임들이 결국엔 불확실성을 좀 없애고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더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규제에 틀이 잡히면 기관들도 좀 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겠군요. 그럼 두 번째 긍정적 요인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점입니다. 아, 중동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전면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소식 나오고 가격이 바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소식이 딱 전해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천 달러 부근에서 10만 8천 달러 이상으로 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민감한 게 반응했네요. 그럼 마지막 상승 요인은 역시 기관들의 움직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ETF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특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는 벌써 11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ETF를 중심으로 하루에만 5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어요. 와, 하루에 5억 8천만 달러면 정말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이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동 리스크 해소, 마지막으로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이 세 가지가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군요. 네, 주요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승세를 좀 누르는 요인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격 상승을 좀 제약하는 요인들도 이것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철회 속도가 좀 느려지고 거래 수수료가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트러스트 월렛 같은 일부 지갑 서비스에서는 접속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문제까지 보고가 됐고요. 아,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사용자 경험을 좀 해치니까 장기적인 성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부담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미국 경제지표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93.0으로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었고요. 연준 의장 발언도 있었죠? 네, 맞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리를 좀 키우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인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꾸준히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요인인데요. 탄소 배출 문제죠. 네,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711kg CO2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비교하자면 비자카드 거래 약 157만 건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157만 건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위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전히 참여를 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성능 문제,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 환경 이슈까지 이런 것들이 추가 상신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이렇게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지정학적 안정, 기관 매수세 같은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매크로 불확실성, 환경 이슈 같은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팽팽했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상반된 요인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구독자님께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이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